K방산의 수출 황금기 골든 에이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몇 년간은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산 기업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4개사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4개 기업이 지금 현재 해외로부터 주문을 받은 수주 잔고가 70조 원에 이르니까 70조 원? 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방산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그 방산 강국인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값은 월등히 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해서 해외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납기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줘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무기가 K2 전차하고 K9 방산포죠. K 시리즈죠. 그렇죠. 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의 한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독일 자주포에 비해서 가격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튀르키예랄지 노르웨이, 호주 이런 한 10개국에 지금 수출이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안보 위협을 느낀 그 폴란드가 2022년에 1000대 주문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K방산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방산 황금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시장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동, 아프리카로 뻗어가고 있는데 당장 17일부터 방산 VIP 무기 큰손들만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아부다비에서 열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방산 VIP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또 이라크까지. 정말 돈 많은 무기상들 오는 거죠. 예,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방산 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 1,350여 개의 방산업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수백억 원 이상씩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4개 기업도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죠. 우리 카이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KF-21이라든지 FA50, LIG 넥스원은 엘셈이잖아요. 천공2. 그 유명한. 예, 그러면 신궁 해궁. 그다음에 K9 자주포라든지 육상 무기 체계들이 모두 전시가 되거든요. 아마 대거 큰 손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한 계약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무기를 그냥 전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육군 기계화 부대가 아랍에미리트 군과 현지에서 연합훈련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10일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군은 이제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포함된 기계화 부대를 현지 훈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대 정도가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정부 관계자하고 군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탑승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가 우리 시승도 시켜주고 그렇죠. 시승도 하고 우리 무기에 대해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천자봉함이라는 것이 또 우리 무기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개 시연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무기가 해외 전시가 되면 일단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 성능은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값은 싸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막기를 맞춰서 맞춰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방산과 이 무기 체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환호하는 이유 있죠?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가성비라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 이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면 사실 안 사거든요. 그렇죠. 중국 무기, 러시아 무기 안 삽니다. 싸도 안 사죠. 안 삽니다. 근데 우리 무기는 싸지만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제 안보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다퉈서 무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시기에 납품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때 가성비 높게 주는 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납기를 맞추고요. 그 외에도 AS라든지 기술 지원 같이 합니다. 합작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요.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50억 달러라고요. 오, 50억 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고요.
특히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2조 원대를 이미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상 장비 우리의 K2 전차라든지 천공, 천무 이런 지상 장비라든지 FA50 경공격에 공격기.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참 중동과 아프리카의 하늘과 바다를 K방산이 지킵니다. 자, 끝으로요. 공산권 국가에도 물론 지금은 뭐 이제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합니다만 베트남에도 우리 무기가 수출된다고 하는데 참 월남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이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데 조만간 계약서에 뭐 도장을 찍겠다고 합니다. 20대라고 하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의미가 있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처음 수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10개국에 수출이 됐는데 11번째 나라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 난사군도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동남아에 수출이 되면은 다른 나라 국가로도 수출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꽉 막힌 우리 수출길에 활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